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적중도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좀 전설 투자 대가를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소로스도 있고 이 중에 또 뭐 채권왕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신데 이들의 의견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 셋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현재의 버블을 크게 보고 버핏은 여기에 대해서 막 경고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근데 포트폴리오 보면 아직도 현금 비중이 아직도 좀 많고요. 그리고 1분기 때 좀 쉐브론 작년 말하고 해서 쉐브론 샀는데 쉐브론은 고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듯이 버핏이 새로 신규 매수한 종목들은 고평가는 아닌데 단지 뭐 올해 1분기에 애플을 7천억 가량 추가 매수했다고 인터뷰는 했는데 그거 아직 제가 볼 때는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살 거냐? 1분기 때 뭐 더 살려다 못 썼다 그랬거든요. 좀 더 떨어지려면 살려다 못 썼다고 하는데 지금 떨어지는데 버핏 살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버핏의 포지션도 그렇게 아주 상방은 아닌 것 같고 저평가된 위주로 좀 다른 섹터들을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서 슈퍼버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레미 그랜슨만큼은 현 상황은 슈퍼버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분이고 그리고 기부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분은 진짜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적중도는 닷컴 버블, 뭐 일본 버블 등등등 여러 번을 맞춰가지고 뭐 거의 버블 닥터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예측가인데 작년도에는 예측한 게 조금 틀리긴 했죠. 근데 뭐 작년 그랬더니 올해 초에 다시 또 경고를 하셨고 그 후에 올해에 이제 들어맞게 되고 있습니다. 슈퍼버블은 역사적으로 몇 번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블은 많이 있었지만 슈퍼버블은 이때 닷컴 버블. 근데 2008년도 슈퍼버블이 아닐걸요. 그 슈퍼버블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하고 닷컴 버블하고. 근데 이분 얘기를 여러 번 제가 그 이분 영어 방송도 자동 번역 돌려서 보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하고 버블이 같이 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버블이요 주택 채권도 버블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를 빌미로 해서 채권을 지금 연준이 찍어낸 돈으로 사줬잖아요. 그래서 채권에도 버블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금리가 유지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주택, 채권, 주식 세 가지 트리플 버블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달러에도 버블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일부 원자재의 약간의 버블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그걸 어떻게 보면은 로저스는 그래도 버블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은 원자재도 약간 버블의 초입으로 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면서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과 게임스타 스타트 민주주식에 대한 것도 거품의 징후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랑 지금 생각이 가장 상당히 비슷하신데 그러면서 하락폭 보는 것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나스닥 지수는 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 이것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저도 나스닥 지수가 6천은 한번 깨고 5천대 한번 진입할 걸 보거든요. 그 이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시고요. 그러면서 이걸 예측하신 분입니다. 이거 정확히 예측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시거든요. 제가 늘 우리나라 주식 특히 일본이 더 저평가됐습니다. PER, PB 현상 봤을 때 일본이 되게 저평가돼. 이분이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부동산 이거저거 채권 다 버블이면 어디 투자하냐 했을 때 이분은 일본과 같이 저렴한 선진국의 가치주에 투자해야 한다. 딱 이거 좋죠. 이것도 저는 같은 의견. 일본 지금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가장 저평가 레벨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별로 조금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어, 작년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나스닥, 애플이나 뭐 다른 애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그 비대면 수혜주로 인한 것인데 그보다는 좀 더 10년간의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잠시 좋아진 실적이 떨어졌을 때의 리스크를 빼려면은 10년간 이게 케이스 또 이게 뭐 지수 이름이 있습니다. 실러 교수가 만든 건데 케이트인가 뭐 이거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디가 버블이 큰가 여기 USA 보이시죠? 타이완이 의외로 여기 있네요. 여기도 대만이 여기 있고 그다음 재팬이 제일 낮고요. 재팬이 여기 제일 낮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는 여기 정도 있습니다. 코리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 섹터가 많은데 아주 재팬이 그 중에 싱가포르가 낮는데 조금 이
주식의 저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일본과 같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일본이 상당히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홍콩도 우리나라보다 좀 낮은 레벨이네요. 의외로. 그죠? 차이나. 그죠? 이 얘기를 이분 말고 다른 분도 하셨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 저평가가 돼 있다. 이거는 상당히 정확한 지표예요. 10년 동안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블을 만들어낸 주체들이 조금 그 단기 실적으로 부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지수는 상당히 좋은 지표다. 제레미 그랜섬의 그분 영상 유튜브 쳐보시면은 그 영어로 된 것도 많은데 자동 번역기 돌려서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또 수치에 근거한 그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 버블이 그래서 이 트리플 버블에다가 미국 주식 엄청 버블이 껴있고 그래서 S&P는 고점 대비 40% 이상 45%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복합적으로 다 문제가 같이 생겼을 때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어 적정 가격이 있다고 해도 그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이든 뭐가 더 문제가 있으면은 돈을 찍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거지 인플레 우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의외로 농산물 작황이 좋아지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잠해지거나 해서 농산물 작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또 원유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인플레는 금 가격이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 아직 원유나 농산물만큼 크게 오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뭔가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가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나스닥 버블이나 아파트 버블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버블들은 너무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